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주미대사까지 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키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뭐 트럼프랑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뛰어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문제는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 이게 뭐 동네 통반장 하는 것도 아니고 접고 나와서 또 정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젊어요. 트럼프보다 동생이야. 아 그래요? 동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보니까 흐름이 쭉 어제까지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당 내에서 흐름이 어떤 것 같아요? 당내 흐름? 그냥 누구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김문수 그죠? 장관은 그렇게 예. 얘기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떠냐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심판이에요. 이 조기 대선에 심판인데 이제 그 대선을 치러 나가는 국가 원수의 역할이죠. 네. 근데 이제 심판을 선수로 차출을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론조사들도 보면은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가 어떤 뭐 압도적인 어떤 비율을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되겠지만, 압도적인 비율이 아닌데 우리가 어찌 보면 국회의 동의라는 것을 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갖춰져 있는 권한대행을 굳이 사퇴를 시켜가면서까지 후보로 출마를 시키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우리 강전의 대변인의 입장 말고 네. 대변인의 입장 말고 개인으로서 개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으로서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이건 진짜 개인의 예. 입장을 왜냐하면 경선 흥행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경선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무소속이 돼서 합류할지도 모른다, 뭐 국민의힘 후보 그때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저는 만약에 출마하시겠다고 생각하면 경선 과정부터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황우여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좋은 게 의외의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경선 흥행에 도움도 될 것이지만, 일단 선거에 뛰어들면 이분은 나중에 누군가가 후보가 되었을 때 선대위원장이든 무언가 직책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캠프를 뛸 건데, 이분이 진짜 경제 전문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주미대사까지 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분이 저는 굉장히 키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뭐 트럼프랑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소임으로서 그동안 이제 관료로서 지내오셨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뛰어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정책적인 부분들, 외교, 경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특히 권력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1970년에 행정고시 합격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50년? 50년, 예, 50년 정도 계속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55년.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호남에 대한 확장성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주 출신이시고, 보니까 그래서 전주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분들께서 이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도 하셨었고 이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저는 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분이 나와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108명이잖아요. 네. 108명인데 보니까 의원들 중에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연판장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마를 권하는 출마를 네. 권하는 연판장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조금씩 더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주 시간이- 월요일이면 벌써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의지가 제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 좀 고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본인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4명 컷오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아마 당이 부르고 추대를 하는 방식이면은 아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려고 본인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한 20여 명쯤 출마하는 이 대선에서 이 경선에서 4명 컷오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나오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윤 쪽의 후보군을 그 표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요. 이분이 탄핵 관련해서 탄핵이 아니죠. 그 비상계엄 때 네네. 반대하는 입장을 국무회의에서 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진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분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뭐 윤석열의 적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이제 반대쪽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한덕수 장관 뭐 출마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질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공식적인 반응이 없어요. 근데 김문수 장관 쪽에서 부적절하다고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김문수 장관이랑 이게 포지션이 겹쳐서 그렇거든요. 그 국회의원들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그 명단 돌린다는 거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연판장 비슷하게 돌린다는 거 들었는데 그 국회의원들도 친윤 쪽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지 기반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된다고 하는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쪽이 타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반응이 나오는 건데 아마 김문수 장관이 제일 타격을 받을 것 같고 홍준표 시장도 어쨌든 이 4강이라는 것을 한다고 쳤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흔들리는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올라오면서 또 변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덕수 장관은 그쪽에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는 근데 본인 입장에서 그와 같은 평생을 55년을 관료로 사신 분이 그와 같은 경선에 어찌 보면 그 치열하고 그 냉정한 그 세계에 뛰어드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무소속 출마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하면 확실히 출마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 전 진짜 그거는 말리고 싶어요. 네, 우리 당 경선이야 뭐 조심스럽게 그냥 한덕수 총리가 뭐 나오겠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나온다고 하면.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진짜 이 며칠 되지도 않는 이 조기 대선의 이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상황을 우리 보수에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 오전까지 기류만 해도 총리실이나 총리실 근처에 있는 측근에 있는 분들이나 분위기는 보니까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쪽으로 흘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오후 좀 지나면서부터 한 총리가 약간 아닌 쪽으로 방향을 약간 좀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분은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갤럽 설문조사에 한덕수 총리가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제 이 예고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일 갤럽 조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과연 1%의 벽을 넘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예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한 5% 정도만 나왔어도 확실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2%였나요 아까?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 이 정치의 이 스트러글한 이 경선 그것도 얼마나 저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 막상 또 지금은 이제 칼집에 있기 때문에 저기라지만 나오게 되면 또 막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관료를 많이 하셨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런 케이스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건 총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온다 하더라도 저쪽에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위협적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2%가 이준석, 유승민은 심지어 1%고 오세훈 2%, 오세훈 시장이랑 동률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4%가 나온 상황이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30% 후반을 이미 점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쫑쫑쫑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 100% 국민 여론조사로 그 1차 컷오프 할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갖고 있었던 이 30% 후반의 지지율을 우리 국민의 후보들이 이렇게 쪽쪽 나눠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이제 4강 하는 건 21일, 22일 요때 돌려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그때쯤 되면은 전 4강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뭐 나오는 얘기들이 옛날 이회창 모델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예전에 또 노무현, 정몽준 모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죠. 뭐 정치야 계속 여러 가지 모델들도 나오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속 나오면서 막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럴 땐 이랬으니까 저럴 땐 저랬으니까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 맞아요. 이게 뭐 동네 통반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상황을 접고 나와서 또 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젊어요. 트럼프보다 동생이야. 아 그래요? 동생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3살인가 4살 동생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보다 2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44년생인가 5년생인가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49년생 아닌가요? 49년생이거든요. 네, 49년생. 바이든보다는 훨씬 어리고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51년생이고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54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가 46년생인가 그래요. 홍준표 시장 54년생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로 보면 뭐 트럼프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만국 공통 기준은 아니지만, 네. 예? 하여튼 뭐 나이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지. 그렇죠? 네.